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투자 기록인데요. 대한민국의 뚜렷한 사계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한 편의 투자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런 예측 가능한 패턴을 찾으려는 시도, 이건 투자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바로 이런 계절주처럼 명확해 보이는 패턴이야말로 투자자에게 달콤한 성공이랑 또 아주 씁쓸한 교훈을 주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 양면성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목표는 명확하네요.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된 이 가설이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으로 또 단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성공 뒤에 숨어있던 장기적인 함정은 뭐였는지 데이터랑 시장 상황을 보면서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 경험이 단기적 패턴과 장기적 본질을 구별하는 눈을 어떻게 키워주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네, 가설의 탄생부터요. 보내주신 기록을 보면요. 모든 게 아주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돼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이 계절 변화가 사람들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했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위대한 발견은 늘 이런 당연해 보이는 질문에서 출발하잖아요. 자연의 리듬이 경제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이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은 이 일반적인 관찰이 신일전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업으로 굉장히 빠르게 연결됐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보통은 여러 후보를 놓고 고민할 텐데 말이죠. 네. 근데 아주 확신에 차서 딱 집어내셨더라고요. 그 연결고리가 아주 재밌었어요. 가설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으려고 신일전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셨대요. 그랬더니 제품군 자체가 여름 가전, 겨울 가전, 심지어 선풍기 카테고리가 떡하니 따로 있었다는 거죠. 어, 이것보다 더 완벽한 대상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네요. 이건 가설을 세우자마자 정답지를 발견한 기분이었겠네요. 아, 이 회사구나 하는. 네, 확신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인적인 경험이 더해지면서 그 확신이 거의 신념 수준으로 굳어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아, 그 유명한 한일전기 가습기 사건 말씀이시죠? 저도 기록 읽으면서 그 생생함에 진짜 혀를 내둘렀습니다. 네네. 국산 제품을 애용하려는 마음에 2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1년도 안 돼서 고장나고 결국 2년 반 만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장렬히 전사했다는 그 경험담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투자는 흔히 이성적인 숫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강렬한 개인적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한일전기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다른 선택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고 신일전자에 대한 호감을 확 키우는 뭐랄까 심리적인 필터로 작용한 거죠. 일종의 확증 편향이 생길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여기서 아주 잘하신 점이 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 몇 년치 주가 데이터를 직접 차트로 확인하면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셨더라고요. 실제로 여름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좀 오르는 듯한 패턴이 있다는 걸 눈으로 딱 확인한 거죠. 직관과 감으로 시작했지만 데이터로 가설을 검증하는 합리적인 단계를 거친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법이죠. 그리고 제가 정말 감탄했던 부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아, 혹시 그 매수 타이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여름 주식이면 날씨 더워지는 6월쯤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록을 보니까 훨씬 일찍 움직이셨더라고요. 아직 쌀쌀한 2월에요. 맞아요. 단순히 여름에 오르는 주식이라는 막연한 접근이 아니었어요. 요즘 여름이 점점 빨리 오니까 5월만 돼도 덥다. 그럼 사람들은 그보다 더 전에 미리 선풍기 같은 걸 사두지 않을까?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 심리와 시점까지 예측한 겁니다. 와, 시장은 현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인다는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그건 정말 치밀한 전략이네요. 그래서 아직 찬바람이 부는 2월에 주당 1,400원에 약 6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하셨습니다. 기록에 씨앗을 심는 심정이라고 쓰셨는데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월에 여름 가전 주식을 사는 건 사실 상당한 인내심과 확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대부분은 이미 날씨가 더워진 뒤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과연 이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을까? 매일 주가 앱을 들여다보며 봄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결과가 아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죠. 네, 날씨가 채 풀리기도 전이었어요. 매수한 지 단 한 달 만에 주가가 1,502원까지 오른 거예요. 한 달 만에요. 7%가 넘게 올랐군요. 자,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 이제 진짜 여름 오면 더 크게 오를 거야. 가보자 하고요. 그렇죠. 보통은 욕심이 생기는 지점이죠. 근데 이때 내린 판단이 정말 이 투자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헉, 벌써 이렇게 올랐다고? 그럼 진짜 여름 오기 전에 선풍기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는 신호 아닐까? 더 오르긴 힘들겠다. 이 생각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매도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통찰력과 절제력입니다.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가설만큼이나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원칙을 정확히 지킨 거니까요. 이익 실현의 순간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결과는 7.2% 수익률, 수익금으로는 약 48,000원. 뭐 치킨 2마리 값 정도 되는 돈이죠. 사실 이 정도면 단기 투자로는 꽤 괜찮은 성과인데 이걸 성공한 투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맞습니다. 48,000원이라는 수익금보다 훨씬 더 값진 내 가설과 전략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다는 그 지적인 희열, 그걸 얻으셨을 겁니다. 투자란 본디 그런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측이 딱 맞아떨어지는 쾌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단기적인 성공이 과연 이 투자 전략의 완전한 성공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만약 그때 그 치킨 2마리를 포기하고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도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기록을 끝까지 따라가 봤거든요. 당신이 매도한 이후의 주가 흐름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더라고요. 일단 팔았던 1,500원대 초반에서 잠시 내려가는 듯 하더니 진짜 한여름인 7월쯤에 1,600원 초반까지 오르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올해 1,600원까지 가는 걸 봤다면 내가 너무 빨리 팔았구나. 가만히 있었으면 치킨 2마리가 아니라 3마리, 4마리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자신의 판단이 틀렸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게 정말 반짝이는 불꽃놀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최고가를 찍고 나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힘없이 계속 흘러내려서 1,20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고요. 이 기록을 작성해 주신 시점에는 처음 매수했던 가격보다도 낮은 1,330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와, 이건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조금만 더 욕심을 냈다면 수익은커녕 그 치킨 2마리 값마저 날리고 손실을 볼 뻔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킨 덕분에 최악은 피했지만 사실 이런 단기 예측은 10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하기도 어렵거든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주가가 한여름에 반짝 오른 뒤에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보통 시장이 좋으면 웬만한 주식은 다 같이 오르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심장부입니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시장은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코스피가 5천, 코스닥이 1,000을 훌쩍 넘는 말 그대로 엄청난 화랑장이었다고요.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던 시기, 시장 전체가 뜨거운 파티를 벌일 때 신일전자는 혼자만 방구석에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전혀 타지 못했다는 건 이 기업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의 범위를 더 넓혀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기적인 파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조류를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분석해주신 5년치 데이터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주식들이 몇 배씩 오르던 그 화랑장 속에서 신일전자는 5년 전 2,000원 선이던 주가가 무려 31%나 하락한 상태였더라고요. 5년 동안 31% 하락. 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였나요? 주가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1,300원에서 1,400원 사이 아주 좁은 구간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아주 좁은 박스권 안에서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계절풍에 따라서 주가가 살짝씩 출렁이기는 하지만 이 배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즉,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절주 투자가 가진 명백한 한계이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달콤한 함정의 정체입니다. 단기적인 패턴의 재미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더 큰 그림, 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 회사는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성장하지 못하고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도 기록에 아주 명쾌한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론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기술적인 변화로 새로운 경험을 주기보다는 실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교체 주기가 너무 길어서 매출과 수익이 급격히 오르기 어렵다. 아, 긴 교체 주기. 이 네 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선풍기나 히터, 한 번 사면 정말 오래 쓰지 않습니까? 저도 본가에 있는 선풍기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직도 금성사 로고가 붙어 있을걸요? 하하, 맞아요. 이게 고장이 나야 새로 살 텐데 워낙 튼튼하게 만드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맞아요.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는 사업 모델 자체가 다른 거죠. 바로 그 긴 교체 주기가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족쇄였던 셈입니다. 소비자들이 매년 신제품을 사주지 않으니 매출이 정체되고 매출이 정체되니 주가도 장기적으로 오를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단기적인 계절성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건 그저 제자리에서 파도만 치는 것과 같았던 거죠.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으니까요. 이 모든 경험, 즉 단기 예측의 짜릿한 성공과 장기적인 주가 정체라는 차가운 현실을 모두 겪고 난 뒤에 내린 최종 결론이 그래서 더 깊이 와닿습니다. 만약 누가 이 종목에 투자할 거냐고 묻는다면 물음표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주 명확하고 정직한 답변이네요. 단기 패턴을 이용한 트레이딩, 즉 파도 타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내 자산을 불려줄 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다는 걸 직접 경험으로 배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48,000원의 수익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록의 가장 값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기록을 함께 따라오면서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주식 투자 경험담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표면에 드러나는 단기적인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장기적인 본질을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눈앞의 파도에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조류의 큰 흐름을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생각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무언가를 분석하고 투자할 때 혹은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지금 눈앞에서 예측 가능하게 불어오는 계절풍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산업과 비즈니스 혹은 당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장기적인 기후의 변화를 읽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앞으로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해 보신다면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경험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아주 훌륭한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